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목도 목도 안 좋고 몸도 전체적으로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안 좋을 거예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감기 되게 심하다고 하죠. 저도 뭐 걸려봐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감기가 만만치 않아요. 안 걸리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외부 활동 하실 적에 마스크는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리면 후회합니다. 네. 자, 오늘 국장은 머리도 아프고 미치겠네. 국장은 지금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는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은 올랐죠.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강했는데요. 최근에는 코스피가 약세, 코스닥이 다시 롱롱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환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이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일본 니케이에서 장대 음봉이 나와서 약간 상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보시면은 지난주에 어디냐,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올려드렸던 마감 브리핑인데요. 거기서 니케이 상투 느낌 나는 장대 음봉 마감했다. 역시나 그때가 상투였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때가 상투였다. 급락을 했습니다. 자, 원달러가 주봉 추세선 하단을 이탈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도 닫고 올라가고 롱롱 이탈했다가도 올라가고 또 이탈했다가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단이 이탈했다고 해서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단계 저점인 것은 맞고 여기서 이제 추세 완벽하게 깨는지 아니면 다시 살려서 올라갔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최근 국장이 좋아서 최근 국장이 좋다 보니까 환율도 계속 좀 버텨주네요. 네. 자, 국내 증시 수급인데요. 국장 수급은 계속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죠. 네, 다만 이제 코스피, 코스닥은 큰 그건 없는데 큰 변화는 없는데 코스피가 이제 확실히 수급이 조금 둔화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보시면 코스피를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지수 상승 초반에는 막 아주 강하게 들어오던 외국인들 보이죠?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자, 어때요? 수급이 확 줄었고, 일단 확 줄었고 이제는 매도가 좀 보이죠? 기존에는 매도도 거의 없었거든요. 매도가 나와봤자 하루 잠깐, 아주 잠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법 평소 대비 매도 규모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코스닥은 뭐 특징은 없어요. 얘는 그냥 원래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요즘에 그러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큰 특징은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죠? 코스닥 수급 추세는 분명히 긍정적이에요. 매수세가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늘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좋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분명히 꼭지는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있기 전에 징후, 또 안 좋은 징후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늘어나다가 매도가 한번 팍 나왔고, 또 이번에 매도가 늘어나는, 이렇게, 그죠? 매도가 늘어나죠. 매도가 늘어나면서 크게 빠졌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직 매도가 확 늘어난다는 느낌의 추세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짝 한번 긴장을 했는데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천억, 요거 이날 매도 나왔던 거 있죠. 이 2천억을 넘기는 매도세가 한번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코스닥 조심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아직까지는 아닌데. 네. 코스피는 메인 매수세 분화 뚜렷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2천억
넘는 매도세가 나오면 긴장해야 함. 예, 아직까진 양호하다. 수급은 아직까지 코스닥이 아주 긍정적이다. 자, 기술적 분석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좀 이제 확실히 차트를 보더라도 많이 좀 부정적으로 보시면 일봉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맨 위에 있는 이 라인 있죠. 요거 이 저항대입니다. 지금 저항대 돌파 시도가 벌써 몇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거든요. 근데 일곱 번 다 실패했어요. 그죠? 일곱 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실패하면은 20선, 실패하면 20선. 옛날에는 실패하면 급락. 요즘에 아무튼 20선 찍죠. 그래서 실패했으니까 21선 지지 테스트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0선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반면에 코스닥은 아주 좋죠. 얘는 뭐 지지선도 딱 돌파 딱 해주고, 그러니까 이 추세선도 지금 딱 돌파해주고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코스닥 150도 너무 좋아요. 근데 코스닥 150은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볼린저 밴드까지 갔어요. 볼린저 밴드까지 왔다라는 거는 보통 일반 개인들이 볼린저 밴드까지 오면은 야씨 돌파한다 막 해가지고 흥분해서 추격 매수를 하곤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확률이 낮아요.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 자체가 밴드와 밴드 범위 사이에 있을 확률이 높은 거지 돌파 확률은 이렇게 낮거든요. 물론 돌파할 때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는데 확률로만 따졌을 때 낮단 말이에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코스닥 150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 강한 모습은 좋았으나 특히나 코스닥 150은 볼린저 상단 근접했어요. 특히 150은 돌파에 만약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인다. 돌파에 실패한다. 그러면은 얘는 바로 급락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미증시 분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이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익스트림 그리드였었는데 한 번에 그냥 67로, 그렇죠 여러분, 한 번에 67로 빠졌어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그때 얼마였냐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얼마였더라? 75였었거든요. 75, 그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75였었는데 지금은 얼마? 67이 됐다. 한 번 확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탐욕 지수니까 다 탐욕 어떤 이제 욕심 부리고 막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거기서 살짝 완화된 겁니다. 네, 살짝 쪼그라든 거지. 자, 이벤트 살펴볼게요. 자, 연준은 이제 침묵 기간이에요. 주말부터 침묵 시작됐습니다. 뭐냐면 원래 FOMC 회의 2주 정도 앞두고 연준이 원래는 그러니까 FOMC 회의 끝나면은 거의 매주 연준들이 막 연설을 하죠. 인터뷰도 하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금리가 어쩌고, 뭐 중립금리가 어쩌고, QE가 어쩌고, QT가 어쩌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FOMC 회의 2주 전부터는 노코멘트예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당분간 이제 여기에 따른 어떤 변동성은 없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것은 내일 9시 30분에 발표 예정인 CPI,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참고로 지난 2월 달에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급락을 한 바가 있어요. 본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정도 개파라 출발했다가 급반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아무튼 컨센 상회로 나오면 악재입니다. 그리고 2월 CPI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로 주거비였어요. 전체 항목에서 75% 정도를 차지했던 주거비. 그러니까 결국 주거비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할 겁니다. 이게 이제 CPI 그래프인데요. 자, 주거비 외에 나머지 항목들은요, 작년 6월부터 이미, 그러니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주거비 외에 나머지, 빨간색이 이제 주거비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주거비는
다른 애들이 내려와서 2%, 다른 애들이 이미 2%대 내려왔어요. 2%대 내려왔는데, 주거비는 계속 올랐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상황. 그죠? 네. 주거비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13일 날 17시에, 유럽중앙은행 이제 라가르드 총재, 새로운 통화 정책을 발표하겠다. 라고 했었었는데, 이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충분한 유동성 공급일 수 있다. 아니, 지금 양적 긴축 중인데 뭔 유동성 공급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는 금리 인상을 잡고 있지요, 지금 잡고 있는데, 자산 시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뭐 대충 이런 어떤 뉘앙스가 아니겠는가. 자세한 거는 뭐 수요일날 봐야 알겠죠. 네, 이거 그냥 신문 기사 내용일 뿐이고요.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FOMC 회의 있고요. 당연히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확정적이라 봐도 무방하고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엔비디아 GTC 행사가 있다. 저번에 제가 브리핑 때 설명드렸는데, 네, 여기서 신제품도 소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의 어떤 반등 모멘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반등한다는 건 나스닥도 반등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거의 AI 관련주도 반등이 나오고. 그래서 18일부터 21일까지 아주 중요한 일정이다.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이 이벤트를 앞두고서 미리 올 수도 있고, 그죠? 네, 전에는 안 올랐다가 이 발표 이제 내용 보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디데이가 있으면 그 디데이 있기 전에 미리 사죠. 그래서 이날 팔잖아요, 보통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니까 그 전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전에는 미리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리 만약에 반등이 나왔다. 미리 반등이 나오면 이제 이 행사 때는 뭐가 나와요? 셀 온이 될 수도 있다. 신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실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죠? 신문 기사에서도 많이 다뤄준 내용이기 때문에 100% 다 오픈되진 않았겠지만 어떤 신제품이 나올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기대감을 많이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급등이 나왔던 것이겠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대상주였던 만큼 지난주 엔비디아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고점 하나만 찍고 빠지진 않거든요. 절대로. 대상주는 빠지더라도 싼 고점을 만들고 빠지지 그냥 빠지진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빌미로 해서 개미들을 살짝 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반등을 주고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든지 빠지든지 결정이 되겠죠. 그쵸? 전 개인적으로는 돌파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것을 빌미로 반등하면 줄 것 같다. 네. 쌍고점 조심해야 된다. 쌍고점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나스닥 100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돌파 시도가 나왔었는데 급락을 해버렸죠. 자, 보시면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네. 신고가가 나왔는데 볼밴드 돌파가 나왔는데 바로 그냥 급락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례 분석을 쭉 해봤는데요. 볼밴드 돌파 실패하면서 동시에 1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한 케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보세요. 진짜 옛날부터 봤는데 1년에 정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쵸? 거의 없습니다. 신기하더라고. 네. 보세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저게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딱 나온 거잖아요. 예.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한번 주말 동안 쫙 돌려봤는데 보세요. 일단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한 번에 20선을 찍던지, 여러분 한 번에 20선을 찍던지,
이게 예전에 그 AI 먹을 때도 있었거든요. 이때. 이게 좀 비슷해요, 지금이랑. 제일 비슷한 게 요거예요. 제가 쫙 돌려봤거든요. 다 주말 동안 하는데. 이게 제일 비슷해요. 볼펜 딱 찍고서 11선 이탈. 그 다음날 얘는 어디? 기준선 찍고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급락. 그쵸?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쭉 본 결과, 저 시그널이, 저 패턴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21선까지는 간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20선까지 가는, 애초에 한 번에 그냥 20선까지 밀어버리는 패턴이더라고요, 이게. 이게 나오면은, 보통 11선에서 멈추는 케이스가 없어요. 봐봐요. 대부분 다 한 번에 20선까지 가요. 한 번에 20선을 깨던지. 예. 쫙쫙 봤는데, 대부분 20선을 깨집니다. 보십시오. 한 번에. 그죠? 그냥 11선까지만 가고 그냥 멈추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20선. 대부분. 그래서 제 결론은 뭐다? 아, 나스닥 20선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20선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20선에서, 혹은 20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다시. 20선까지 갔다가 반등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20선 이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뭐 정해진 게 없는데, 확실한 건, 20선까지 가더라. 대부분이 20선까지 갔다. 90% 이상이. 이 패턴이 나오면서. 매우 높은 확률로는 한 번에 20선까지 갔었었고, 이번에는 지금 11선 깼는데 멈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마 20선을 찍으러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스닥 100 지수가.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탈을 할 수 있어 보이고, 다음 S&P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S&P 시그널 설명드렸었죠. 그죠? 이 20 다이빙 시그널. 파란색에. 이 시그널은 뭐다? 이게 뜨고 나서 주가가 볼벤 돌파에 실패하면 어디? 20선 다이빙을 한다. 마찬가지 그냥 20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네. 중요한 건 20선까지 조정이 나오더라. 보통 매우 높은 확률로. 네, 지금 이게 지난주 수요일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료인들께 볼벤 돌파 실패 시에는 이제 20선까지 갑니다 그랬거든요. 딱 실패를 했죠. 극적으로 신고가 경신 후에. 그죠? 이제 얘는 오늘 밤, 빠르면 오늘 밤, 아니 아무튼 뭐 이번 주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오늘 밤 아니면 이제 이번 주 중으로 해서 21선 찍거나 혹은 이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오늘 밤 기준으로 S&P와 21 이평선과의 이격도는요 약 1%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1% 정도. S&P가 1% 빠지면 나스닥은 최소 1.5에서 2% 정도 빠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다음 엔비디아인데요. 5.5%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비이성 급등의 원흉인데 최고점 대비는 최대 약간 11.3% 정도 빠진 거고요. 금요일 하루 만에 최고점 대비. 그리고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이 급등 파동 이후에 나온 첫 장대 음봉이다라는 점이에요. 이 엔비디아가. 보십시오. 급등 파동 이후에 이렇게 길게 이런 장대 음봉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최고점에서 나온 거는. 이미 조정 받으면서 중간에 좀 나온 건 있지만 이 정도 급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일본 증시도 니케이도 상투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짱대 음봉은 처음이었거든요. 없었어요. 이런 짱대 음봉이. 보세요. 딱 나와서 제가 이게 상투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역시나 급락 나오자. 그죠, 여러분. 물론 그럼 대표님 이런 짱대 음봉 나오면 다 상투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이런 짱대 음봉이 나오고도 당연히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나왔다고 100%는 없어요. 하지만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확률이. 그래서 엔비디아는 저는 단계 상투 찍었다. 그래서 저는 최소 11선 지지 테스트 가능성이 높다. 11선이 깨질 수도 있고 깨지게 되면 20선까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10선 대장주,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냥 죽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AI가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미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그죠? 이게 작게 하는 기업이고 크게 하는 진짜 국가
한 나라의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인데 한 나라의 어떤 생산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그냥 닷컴 버블 때 그럴 때와 비교하는 건 사실상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때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실체가 없고 잔뜩 거품만 낀 그런 때였다면은 지금은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제 AI도 문제가 있죠. 제가 주말 동안 나온 기사를 보니까 챗 GPT를 돌리는데 필요한 전기세가 일반 가정에 수백 배? 그럼 그걸 제대로 굴리기 위해서 내야 되는 전기세가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도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면 그만큼 환경 파괴, 환경 파괴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롱농 마냥 다 좋게만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지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무시 못한다. 그래서 얘는 아무튼 대장이고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빠지다가 11선을 저는 깰 수 있다고 보는데, 깨졌다가 반등함을 주고 쌍고점 만들고서 빠질 것 같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빠졌다가 반등 주고 다시 빠지는 그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빠지면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저점 찬스가 될 수 있고요. 중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중장기 관점 저도 모르겠어요. 네. 다만 상투를 한번 찍게 되면 다시 신고가까지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중장기 관점에서도 저라면은 쌍고점 찍고 반등 나올 때, 그러니까 쌍고점을 위한 반등이 나올 때, 롱농 그때 정고점을 돌파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팔고 빠져 다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미리야. 자,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상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